비트코인 17년 역사에서 항상 금이나 은보다는 수익률이 좋았어요. 근데 지난해에만 이게 예외였던 게 달러는 많이 풀었는데 막상 투자할 달러는 부족해가지고 현금의 쇼트지가 나와서 그거를 메우느라고 비트코인을 판 한 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난해에는 이렇게 힘을 쓰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괜찮을 겁니다. 그 괜찮다는 이유는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홍익희 교수님 모시고 최근 코인 시장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뭐 삼성전자 지금 막 15만 원 간다고 그러고 지금 금, 은 다 지금 난리가 나 있는 상태인데 이 딱 한 파트만 조용합니다. 비트코인만 조용해요. 맞습니다. 아주 한번 또 쭉 빠진 이후로 약간 힘을 못 쓰고 있는데 도대체 이 비트코인 어떤 그 하락의 이유, 그리고 이제 투자자들이 되게 불안해하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기본적으로 미국의 단기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네. 우선은 초단기 금리가 몇 번 발작을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모든 투자자들이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구나 생각하면서 현금 확보를 위해서 가장 먼저 던진 게 코인 쪽이다. 비트코인입니다. 네. 주식 가지고 있고 채권 갖고 코인 갖고 있으면 현금 확보를 위해서 가장 먼저 던진 게 위험자산이라고 여겨지는 비트코인을 던졌는데, 그렇다면 왜 그렇게 단기 유동성이 부족했냐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미국 정부가 단기 국채를 지금 너무 많이 발행했습니다. 네. 이 단기 국채라는 게 보통 1개월물, 3개월물, 6개월물짜리예요. 그런데 원래는 국가 살림을 하면서 이렇게 국채를 발행해도 10년물, 20년물, 30년물 장기 국채를 발행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단기 국채를 발행하는 이유는 장기 국채는 대부분 세계 중앙은행들이 사줬어요. 그런데 큰 손들이 지금 시장에서 사라졌어요. 네. 세계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사지 않고 금을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 정부도 장기 국채를 발행하지 못하고 단기 국채 위주로 발행을 하면서, 게다가 지난해에는 너무나 많은 단기 국채를 발행해야만 됐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미국 예산 구조가 세입이 한 5조 달러 되고 세출이 한 7조 달러 됩니다. 그럼 모자라는 2조 달러는 신규 국채를 발행해서 메꿔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기존에 발행했던 만기가 돌아오는 국채가 한 9조 달러 됐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합치니까 11조 달러 됐는데 이거를 장기 국채를 발행을 못하고 대부분 단기 국채로 맞다 보니까 엄청난 단기 국채가 발행되면서 시중에 있던 단기 자금들을 죄 빨아들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다 보니까 RRP 잔고도 바닥이 났고, 이게 영래포 잔고인데 그 통에 이 시장에서 오버나이트 금리 같은 게 서로 하룻밤 이렇게 꽂주는 이런 것도 자금이 모자라니까 팍팍 뛰면서 금리 발작이 일어나면서 시장이 굉장히 긴장하는 속에서 지내면서 힘들었어요. 그 통에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너도 나도 현금을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서 가장 먼저 던진 게 비트코인이고, 게다가 또 재무부가 부채 협상을 하면서 발행하지 못했던 걸 나중에 한꺼번에 발행하면서 그동안은 재무부의 일반 계정 잔고가 확 줄었었는데 새로 국채를 발행하면서 여기다 현금을 좀 쌓아놓으려야 되니까 여기에도 많은 유동성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게다가 연준이 지난 12월 달까지 3년간 긴축을 계속해왔거든요. 네. 이런 긴축을 온 것들까지 포함해서 이런 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시중의 단기 유동성이 부족했던 게 비트코인한테는 가장 힘든 한 해였어요. 지금 보시는 이 그래프가 영래포 잔고, 이게 연준이 갖고 있던 한 2조 5천억 달러 정도의 이게 단기 자금인데 과거에는 이 정도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그래프 보시면 하지만 이마저 다 없어졌네요, 진짜. 이게 다 없어지니까 완충작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장에 금리 발작이 일어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힘들었고, 또 하나의 요인은 막판에 그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 때문에 좀 긴장을 하면서 그때도
현금 확보를 위해서 투자 주체들이 비트코인을 판 그런 요소들이 지난해 비트코인을 굉장히 힘들었게 했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금, 뭐 주식, 뭐 다양한 이렇게 자산 투자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가장 좀 단기 투기성 자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게 이제 비트코인에 맞아요. 가 있으니까 현금으로 바꾸려면 요거부터 바꾼다 이거죠. 맞습니다. 다른 거 좀 그러니까 길게 가져가고. 주식도 있고 채권도 있고 금하고 은하고 비트코인이 있으면은 누구라도 네. 지금 현금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파는 순서가 비트코인에도 팔게 되는 거죠. 네. 이쪽이 먼저 좀 팔게 된다. 다른 것들은 좀 이제 중장기로 좀 끌고 가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 비트코인 뭐 투자하시는 분들도 지금 이 상황이 뭐 이렇게 회복이 안 되니까 뭐 이거 이대로 끝인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좀 스테이블 코인 거래량이 좀 급증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게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일단 스테이블 코인은 이게 암호화폐계의 기축통화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화를 가지고 들어가서 코인을 살 수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일단 스테이블 코인으로 바꿔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다른 코인들을 사는 이런 구조예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암호화폐 전체의 활력을 돋울 수 있는 사실은 호재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요소로 볼 수 있냐면 일단 상황이 안 좋으니까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을 팔고 일단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다는 건 주식에서 대기 자금하고 똑같은 성격이에요. 그렇겠네요. 네, 그 대기 자금의 성격도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암호화폐 시장이 아니더라도 요새는 송금에 스테이블 코인이 많이 쓰입니다. 네. 그런 이유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냥 쉽게 얘기해서 뭐 주식도 이렇게 예수금처럼 계속 놔두듯이 맞아요. 지금 그런 돈이 들어오고는 있다. 그 그렇죠, 말은 지금 유동성이 뭐 이렇게 말라가긴 하지만 이거 많이 빠졌으니까 조금 상황 봐서 들어가야지라는 돈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지금 그 돈들이 들어가지는 못하는 이유는 아직은 들어가기 좀 너무 좀 섣부르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왜냐면 또 그렇게 생각하는 또 이유들도 있을 것 같은 게 항상 이게 비트코인은 뭐 시즌이 있다 해서 이제 뭐 4년 주기설 이런 게 잘 맞아왔다 보니까 이번에 시즌 종료인 거 아닌가 해서 대기하고 있는 거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걸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거를 이제 시즌 종료라고까지는 볼 수 없고요.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방금 말씀드린 어떤 국면 전환을 기다리는 쉬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지난해 어려운 통에 그 레버리지나 이런 것들은 상당 부분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일단은 관망하는 시기예요. 그러니까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갖고 있다는 얘기는 언제라도 들어갈 준비는 돼 있는데 지금이 들어갈 타이밍인지는 그 투자자들이 좀 망설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는 다시 한번 올라가야지만 시즌이 끝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이제 시즌이 끝나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어떤 그래도 근거가 조금 더 있을 것 같긴 한데. 우선 기본적으로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비트코인 17년 역사에서 항상 금이나 은보다는 수익률이 좋았어요. 근데 지난해에만 이게 예외였던 게 지난해에는 이렇게 힘을 쓰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괜찮을 겁니다. 그 괜찮다는 이유는 지난해에는 유동성 부족이라는 악재에 가장 많이 시달린 게 비트코인인데 이제 유동성이 서서히나마 풀리기 시작해가지고 올해는 나름대로 유동성 장세가 찾아올 겁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그 어떤 시작이 될까요? 미국발 금리 인하? 금리 인하가 유동성 증폭에는 많이 도움이 되죠. 근데 금리 인하를 제외하고서도 다른 요인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은 최근에 비트코인이 어쨌든 약간 한번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도 좀 보이고는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지금 추세상 좀 당분간은 좀 이렇게 횡보를 하는 건지 아니면은 좀 단기적으로 좀 지금 기본적으로 밴드 내에서 횡보장이었는데 횡보장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반등이 이제 좀 의미가 있으려면 앞으로도 가격을 지지를 받고 계속 올라와 있을 건지, 그러니까 지금 95,000달러까지 올라왔으니까 95,000달러의 지지를 계속 받을 수 있는지를 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 대기 자금도 많고, 그 다음에 올해는 서서히나마 유동성이 풀려갈 거기 때문에 지난해보다는 장은 좋을 겁니다. 비트코인 아까 말씀하신 뭐 17년 역사 얘기를 해주셨는데
보면은 거의 대부분 비트코인이 항상 1등이었거든요. 수익률이. 맞습니다. 뭐 한두 번 정도 이제 다른 거에 바뀌긴 했지만. 근데 그게 막 2년, 3년 연속으로 비트코인이 이렇게 밀리고 그랬던 적은 없었던 거여서 어찌 보면은 작년에 좀 안 좋았으니까 올해는 또 괜찮을 것 같다라는 또 막연한 기대감도 또 생기는 것 같기도 한데 올해가 약간 그런 시즌이 다시 한번 좀 상승하는 그런 모양새가 좀 보이실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 예, 저는 그렇게 보고 그럼 있습니다. 이게 상하반기 뭐 굳이 이렇게 나눈다면은 한 상반기에도 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면 좀 하반기? 아니 상반기 괜찮고 가장 괜찮은 게 시중성이 많이 풀리는 게 2분기, 3분기예요. 그러니까는 상반기에는 좀 크게 임팩트를 받지 못하지만 네. 2분기, 3분기로 넘어가면 확실히 유동성 장세를 좀 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교수님 말씀에 이제 공감이 되는 게 이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금이냐 뭐 이렇게 단기 자금이냐에서 항상 이제 비트코인 먼저 판다는 거는 반대로 또 현금이 생기면 또 바로 먼저 사는 게 또 이유일 수도 있잖아요. 예, 유동성이 생기면은 네. 먼저 사죠. 또 잠깐 사서 또 이렇게 시세 차익을 노리려는 약간 예. 투기성 자금들도 많이 들어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결국에 이제 돈이 많이 풀리는 게 비트코인의 가격 형성의 핵심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글로벌 통화량 같은 거 보면은 꽤 많이 늘었는데 예. 코인하고는 이제 가격이 이제 그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통화량 증가 대비 코인 가격이 횡보하면서 이제 간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어쨌든 지금은 다른 게 더 좋아 보여서인 건가요? 지금 어떤 시장의 평가가? 예, 그런 것도 있죠. 원래는 통화량이 늘어나면 항상 비트코인은 그 M2하고 동조화 현상을 벌리면서 통화량이 늘어나는 만큼 계속 올라왔는데 지난해가 예외예요. 지난해가 예외였던 거는 M2 공급량은 많은데 실제로 단기 유동성에서 달러는 많이 풀었는데 막상 투자할 달러는 부족해가지고 현금의 쇼트지가 나서 그거를 메우느라고 비트코인을 판 한 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M2가 올랐는데도 예전과 같이 비트코인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는 최근에 이제 단기 국채나 MMF 같은 데 집어넣으면 한 연 5%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네. 비트코인으로 갈 그 유인들이 좀 적지 않았나라는 게 있고 게다가 이번에 M2가 증가한 거는 투자할 돈이 증가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재정 쪽에서 국채 를 통한 미국 정부의 그 잔고 개정을 늘린다거나 이 재정적에 관련된 자금이 많이 늘어나서 M2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건 사실은 투자하고는 그리 관계가 없는 통화량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이런 것도 있을까요? 뭐 그냥 그 지금 뭐 주식이나 뭐 금 뭐 이런 것들이 다 오르면 반대로 이제 그게 좀 이제는 좀 수익 실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현금화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그게 또 이제 비트코인이 상대적으로 너무 싸 보이니까 또 일로 오는 소위 말하는 이제 순환 리밸런싱 투자를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리밸런싱 투자라는 건 지수의 키높이를 맞추는 거니까 네. 금이나 은은 원자재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올 초에 닷새 동안 그 사람들이 지난해에 많이 오른 거를 할 수 없이 강제로 한 닷새 정도 팔았어요. 그래서 다른 지수하고 키높이를 맞추면서 그렇게 물량이 이렇게 매도돼서 흘러나오는 게 있어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쪽에서는 많이 봤으니까 오히려 이쪽을 좀 줄이고 그간 못 달랐던 이놈을 좀 사자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올해 어떤 그 트리거가 되는 게 뭐 금리 인하 아까 말씀도 해주셨지만 뭔가 작년만 하더라도 좀 스테이블 코인 이제 좀 많이 쓸 것이다. 뭐 이렇게 좀 기대감이 있었는데 지금 약간 그게 좀 사라졌잖아요. 그게 다시 한번 좀 올 한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이슈가 될 거로 보십니까? 스테이블 코인, RWA 이런 거는 워낙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네. 뭐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매년 다 이슈가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유동성이 그럼 언제쯤 그럼 풀리냐 하면은 지난해에 금리 발작 같은 걸 연준이 보면서 연준도 굉장히 긴장을 했어요. 네. 사실은 그런 발작이 심해지면 신용경색이나 금융위기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연준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면서 연준이 가장 먼저 한 게 레포 시장을 상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라도 돈이 필요하면은 우리가 단기 자금 대주겠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양적 완화는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단기 국채 매입을 시작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단기 국채 때문에 유동성 부족이 일어나는 걸 보고 연준이 단기 국채를 매입을 해주는 거야.
네. 이제는 그러면서 이거는 시중의 유동성이 막히는 거를 뚫어주기 위해서 임시적인 거니까 이거를 양적 완화로 이해하지 말아달라는 네. 부탁을 하면서 이러는 건데 사실은 이게 양적 완화예요. 그렇죠. 당연히. 네. 돈 푼 거잖아요. 네.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재무부가 지난해는 국제 협상하고 맞물려 가지고 나중에 하반기 들어와서 확 그 현금을 땡기느라고 이랬는데 올해는 그로 인해서 이런 유동성 부족 사태가 일어난 걸 재무부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재무부가 단기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건 아닌데 그들도 이제는 그 재무부 계좌를 어느 정도 채워놨고 그래서 작년만큼 그렇게 시급하게 한 번에 많이 발행하지 않고 그거를 골고루 이렇게 펼쳐놓을 겁니다. 그래서 재무부의 그 달러 흡수 속도나 이게 지난해하고는 좀 틀려질 거다라고 보고 있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해서 관찰을 해야 돼요. 네. 그래야 이제 유동성이 어느 정도 풀리는지를 좀 볼 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작년 6월 달에 연준이 대형 상업은행을 겨냥을 해서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 불리우는 SLR의 규제를 완화해 준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통해서 사실은 유동성이 많이 불어나도록 신용 창출이 많이 불어나도록 하는 계획인데 동시에 미국 국채의 매입을 더 늘리게 하는 그런 계획인데 이게 좀 시간이 걸려요. 완화해줬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니라 법도 규정도 고쳐야 되고 또 관련 단체의 협의도 맞춰야 되고 그래서 보통 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이번에는 그게 조금 더 걸려요. 그래서 이게 아마 올 상반기 한 2월 달서부터 이게 본격적으로 좀 효과를 낼 것 같아요. 지금 이 그래프가 바로 일반 대형 상업은행을 대상으로 연준이 규제를 완화해 준 건데 이 본질적인 건 이겁니다. 과거에는 은행의 안전한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최소한도 은행 자산의 5%는 자기 자본을 가지고 있어라 라는 건데 3.5%만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완화를 해준 거예요. 이게 얼뜻 보기에는 1.5% 완화니까 이게 뭐 크게 효과가 있을까라고 그러지만 사실은 효과가 큰 겁니다. 이 그림을 봐서도 알지만 은행의 신용 창출 금액이나 혹은 국채 매입량이 이로 인해서 엄청나게 늘어나요. 자기 자본 5%였을 때는 자산의 크기가 100에 한정돼 있었는데 이걸 3.5%로 낮춰주면서 그렇다고 자기 자본이 줄어든 게 아니니까 3.5%그 비율에 맞추면은 자산 크기가 40% 정도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여유 자금을 더 빌려줄 수 있는 거죠. 예, 네. 40% 정도 신용 창출, 즉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고 또 그 돈을 가지고 이제는 위험자산이라 불리우는 국채도 은행이 많이 살 수 있어요. 네. 사실은 연준이 두 가지를 다 겨냥한 건데 니네들이 국채 좀 사줘야 되겠다라는 거하고 시중의 유동성을 좀 뿌려라는 건데 이게 이제 원래 올 4월부터인가 제대로 발효가 되고 작동을 하는 건데 급한 은행들은 1월 1일에도 땡겨서 할 수 있다라고 숨통을 터줬기 때문에 여기서 좀 유동성이 발생할 겁니다. 저는 이거를 가장 크게 보고 있어요. 지금 몇 가지 요소 중에서 우선은 재무부가 올해는 어떻게 작년에 비해서는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속도가 이제 굉장히 적어질 겁니다. 여기에 하나 기대를 걸고 있고 두 번째가 지금 연준이 완화해준 상업은행들의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완화로 인해서 생기는 그 유동성 공급 그리고 연준이 급하게 만든 공개시장 조작 즉 레포 상시 운영이나 단기국채 매입이나 이런 걸 즉 연준도 지난해 상황을 보면서 아 이거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런 조치들을 만든 게 돼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훨씬 유동성이 괜찮을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이제 단기 국채가 너무 많이 발행되면서 그게 이제 비트코인에 갈 돈이 이제 빨려 들어갔다면 올해는 어쨌든 은행들이 이제 자기 자본 비율 낮춰주니까 한 국채 더 많이 살 수 있으니까 거꾸로 이제 올해는 돈이 들어오는 개념으로 봐야 되겠네요. 비트코인 그렇죠. 쪽으로는 이게 반대로 작동하는 거니까 그러면 올해 나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습니다.